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천사입니다. 오늘 아침은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어 제가 조깅도 참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잠깐 살살살살 뛰고 왔습니다. 살살살살 뛰고 왔고, 근데 며칠 동안 갈지 모르겠지만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좀 활기차게 일찍 시작해 봤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5월 14일이고요. 제가 독립한 지 591 일째 되는 날입니다. 컴퓨터를 켜고 달릴 때, 달리면서 아니면 운동을 하면서 아니면 샤워를 하면서 저는 생각이 이것저것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 달릴 때 뭐가 생각났냐면은 그 생각난 것을 바로 실행에 한번 옮기려고 아침부터 좀 앉아 봤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게 이제 무료 부고장 사이트잖아요. 거기 보면은 컨텐츠를 위해서 제가 컨텐츠를 위해서 어 요렇게 어떤 뭐 블로그 같은 플랫폼, 글쓰기, 글쓰기 양식이죠. 그거를 어 나름대로 괜찮게 만들었어요. 간단하면서 그렇게 뭐 뭔가를 대단한 거를 막 설치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간단하게 제가 필요한 것만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예전에 음 블로그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인제 개별적인 블로그 티스토리라든가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네이버 블로그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티스토리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개인의 운영하는 블로그가 점점점점 쓰레기가 되어 가면 갈수록 AI는 이 여기에 정보를 좀 배척할 거다. 뽑지 않을 거다.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도 인제 검색을 할 때 블로그, 개인 블로그의 자료는 좀 제외하고 공식적인 자료 위주로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어떤 사이트에 있는, 제가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URL.kr 같은 경우로 웹진이란 폴더를 갖고 이렇게 블로그죠. 형식은 블로그 맞아요. 맞는데, 이 폴더 자체를 웹진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음 이렇게도 만들어 봤거든요. 블로그.url.kr. 그러니까 블로그 같은, 다 같은 그런 형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로그가 아니고 어떤 도메인을 갖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 형식이 다르죠. 그 형식이 다르다는 것은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블로그나 이런 것들은 인제 로봇이 봤을 때는 딱 양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소스 코드만 봐도 '이거는 티스토리구나. 티블이구나.' 아니면은 '네이버 블로그구나.' 뭐 '이거는 뭐 구글 블로그구나.' 이런 것들을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이런 블로그 시스템은 얘네들이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기보다는 좀 덜 하겠죠. 알긴 알겠지만 그래도 인제 이런 '개별 블로그하고 차별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그 아래 그 서브로 그냥 블로그를 운영하고 거기서 그 사이트는 돌아가게끔 하고, 자동으로 어떤 뭐 원페이지를 하든 그렇게 하고 그 밑에서 콘텐츠를 생성하는 어떤 플랫폼, 글쓰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도 믿고 있고요. 글을 쓰려면은 '그런 식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서론이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할 때마다, 그거를 장착할 때마다 사실은 매번 개발할 때마다 달라요. 좀 제가 보여드렸던 웹진이라는 그 블로그 형태도 그렇고, 앞에 불렀던 블로그 형태도 그렇고, 지금 프리부고에 있는 이 블로그 형태도 그렇고 전부 다 소스 코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뭐 어렵진 않지만 이렇게 개발하고 수정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하는 게 싫어서, 그럼 이번에 게 가장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심플하면서 제가 필요한 것만 딱 들어와 있는 간단한 코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클로드 코드한테 이 부분만 좀 떼갖고 분리를 시켜서 프로그램을 패키지해서, 그렇죠. 하나를 분리시켜서 다음 홈페이지 만들 때 인제 가볍게 간단하게 붙일 수 있는 형태로 한번 '분리를 시켜 볼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한번 해 볼 려고 합니다. 생각만 하고 그다음에 뛰고 뛰면서 생각이 나서 그거를 지금 막 켜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겠죠. 뭐 클로드라든가 AI가 너무 그런 걸 잘해 주니까. 자, 그럼 먼저 맞다. 클로드 코드는 빨리 모닝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 시간이, 클로드 코드는 세션 시간인데 세션 시간이 시작 안 했죠. 메시지를 보낼 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클로드를 열고 여기 전부 다 그리팅이죠. 왜냐면은 인사만 한 거거든요. 뭐 굿모닝이라고. 그러면은 얘가 인제 세션이 인제 스타트가 돼요. 됐죠. 5 시간 후에 재셋을 쓴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 작업의 세션을 좀 빨리빨리 인제 로테이션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어나자마자 저는 인제 어 핸드폰에서 인제 핸드폰에서 앱을 깔고 거기서 인사를 먼저 날립니다, 일어나자마자. 그러면은 이게 제가 작업하다가 다음 세션을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 리프레시 되는 그 한도가 리셋되는 시간이 좀 빨라지는 거죠. 뭐 이거는 개인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단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 제가 먼저 불러와야 되니까 항상 시작을 하면은 저는 클로드 코드에다 굿모닝이라고 치면은 인제 모닝 미팅을 팀장 파일을 읽고 핸드오브 파일을 읽고 세션 파일을 읽고 오게끔 지금 세팅을 해 놓은 상태라 저는 굿모닝을 먼저 합니다. 참 아침부터 오늘 운 좀 별론데요. 왜냐면은 모닝 브리핑을 받았는데 얘가 어 핸드오버 파일하고 세션 파일이 있는 docs 폴더 자체가 없다라고 얘가 하는 거예요. 어제 열어 놨던 거를 그대로 열었더니 이렇게 되면은 인제 직원 뽑기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왜냐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혹시나 어제 작업하면서 삭제했나 싶어서 봤는데 있단 말이에요, 로컬에. 정확하게 있는 것까지 확인했거든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근데 얘가 못 찾고 있잖아요. 못 찾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저는 일단 이제 "너는 회사 아웃 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창을 열고 그전 거를 아웃 시키고 여기서 그러니까 인제 클로드 코드를 다시 인식시켜 주는 거죠. 있고 얘 그대로네. 세션을 비워야 돼. 세션을 비울 때는 클리어를 치거든요. 그럼 이게 지워져요. 그럼 얘가 이제 앞에 대화했던 게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다시 굿모닝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새로운 애로 부르는 거예요. 좀 똘똘한 애가 좀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작업도 안정적으로 시킬 수 있는. 봐 봐요. 얘는 세션 노트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찾아야지. 이게 당연한 건데 좀 전 걔는 삐리삐리한 애가 삐리삐리해 갖고 일단은 저런 애들은 바로 선수 교체를 해서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루 종일 애먹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했던 내용하고 이런 게 나왔죠. 그러면 얘가 인제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 이 프로젝트에 대한 핸드오버, 그 인수인계 파일도 다 읽었고, 그다음에 팀장 미팅에서 이제 코딩에 대한 어떤 규칙, 버그에 대한 규칙, 배포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파일을 읽고,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만의 인제 인수인계 파일하고 작업 파일 일인 작업 진행 파일인 세션 노트를 다 인제 섭렵 인제 익힌 상태에서 저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주간 시간이 아직 세션이 이제 토큰 양이 한 50% 남았고, 지금 이번 세션은 지금 벌써 5% 밖에 안 나 벌써란다. 얼마 안 쓴 상태잖아요.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 주간 세션을 다 써더라도 제가 두 번째 선수인 제 클로드를 인제 2개 계정으로 돌린다고 했잖아요. 걔가 인제 리셋된 상태이거든요. 그래 다 써도 그쪽으로 갈아타면 되니까 지금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은 오퍼스를 쓰려고 하거든요. 여기 스위치 모델 인제 여기 하고 모델이라고만 쳐도 이게 스위치 모델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오퍼스라고 돼 있는, 지금은 소넷 4.6이 돼 있는데 오퍼스로 하면은 좀 빨리 따라요. 여기 나오죠. 스위치 클라우드 오퍼스 4.7. 그다음에 약 좀 똘똘한 애한테 제가 이제 아까 하려고 했던 것을 좀 시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똘똘한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토큰 약간 뭐였죠? 토큰 소비량을 한번 보세요. 엄청 빠릅니다. 지금 5% 51%죠. 5% 51%. 그냥 5% 51%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제가 할 거를 대략적으로 주저리가 아니고 인제 정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어 글쓰기 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이름이 장내 정보. 이번 요청은 프로젝트와 직접적인 연속성은 없지 없 없는 없습니다. 다만 장내 글쓰기 플랫폼이 완성도가 높아 다른 그러니까 다른 프로젝트라는 것은 사이트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프로젝트에 이 글쓰기 로직만 적용하고 쉽게 쉽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혹시 free2go.co.kr 장내 정보 글쓰기 로직만 별도로 패키 팩 별도로 분리 작업을 해서 docs 폴더에 폴더에 음 폴더에 폴더에 저장해 줄 수 있나요?
그럼 또 요청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에 마이그레이션, 이거를 뭐 병합한다라고 하죠.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매뉴얼을 MD 파일로 간단하게 했더니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에 궁금한 내용이나 제 요청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보내볼게요. 얘가 내 말을 이해를 했는지. 이해했대요. 오. 그리고 오늘 이제 달리면서 또 하나가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이 작업을 마무리 줘야 되는데 어 이게 클로드 작업하는 동안에 이제 제가 이제 그냥 가만히 있기 심심해서 하는 말이지만, 뭐냐면은 또 다른 게 뭔가가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 갖고 '아 그거를 오늘 오후에 만들어야 되나 오전에 만들어야 되나, 요거 만들고 요거 분리 작업을 하고 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뭐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얘가 궁금한 게 있나 봐요.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코드 구조를 파악을 했대.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시스템을 구성을 정리를 하면은 DB, 여기에 테이블 한 개가 필요하고, 공개 페이지, 관리자 뷰, CSS, 부전송,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매뉴얼 작성 전에 네 가지 결정 사항을 확인해야 된다.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네요. 불리한 코드와 매뉴얼을 어디에 저장할까요? 내가 아까 이 날씨기 아까 저기다가 넣으라 그랬잖아. 퍼블릭 doc 퓨너럴 인포 번들에 저장. 아, 알고 있네. 오. 공용 폴더에 놓고 모든 프로젝트에 공통으로 참조할 수 있게끔 하냐. 아,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구나. 둘 다. 아니요. 그냥 공용 폴더에 프로젝트 프로프트 안에다가 이 안에 넣어 놓으면은 내가 만약에 다음에 프로젝트를 만들 때 클로드 코드랑 할 때 "글쓰기 양식은 쟤를 참조해."라고 하는 거죠. 어 둘 다 한번 해 볼까요? 좋은 것 같아. 분리 결과물의 형태는 어떻게 할까요? 실제 파일 복사본 플러스 매뉴얼 MD, 단일 MD 파일에 모든 코드 임베드. 이건 별로다. 파일 복사본만 요거 별로 하고, 포함 범위를 어디까지 묶을까요? 전체 패키지, 글쓰기 렌더링 핵심만, 관리자 페이지만. 요거는 관리자 페이지까지 전부 다인가 보다. 그러면 레커멘드라고 되어 있는 추천을 얘가 추천해 주는 거니까 추천해 주는 것만 할게요.
마이그레이션 매뉴얼은 어떤 환경 기준으로 작성할까요? 프리브거와 같은 자체 코어 프로젝트만 자체 코어 플러스 워드프레스 대응 기본 자체 코어 기준 플러스 브록으로 워드프레스 환경 변환 가이드 환경 불문 일반 PHP 가이드 의존성을 추상화해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됩니다. 즉 가장 범용적이지만 매뉴얼이 초당적이어서 적용 시 작업량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뭐지? 자체 이게 일단 추천을 해 주니까 이 추천으로 한번 가 볼게요. 일단은 아까 하던 얘기를 먼저 하면은 그래서 저는 인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인제 운동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혼자서 뭔가를 할 때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작업도 뛰면서 생각이 났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어 제가 매일매일 가는 사이트가 인제 도메인 관련된 사이트 도동이라는 곳을 가거든요. 사이트를 가는데 그곳의 사이트는 정말 제가 막 새로 만들어 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올드 스타일이에요. 옛날 그누보드에 뭐 업데이트도 안 하고 사실은 관리자가 C샵이라는 분이 계시지만은 그분의 역할은 뭐 충분히 이거 이런 것까지는 신경 쓸 정도는 안 되고 그리고 회원분들도 어 나이가 많으신 올드맨들이 많아서 인제 관심이 사실은 크게 없어요. 인제 없기 때문에 인제 단지 커뮤니티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데 최근에 인제 도메인 경매를 옥션을 하시 올리신 분이 계신데 굉장히 옥션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경매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좀 불편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도메인 같은 어떤 경매를 올리는 것 올려서 서로 간에 회원들 간에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경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그누보드 옛날 버전에다가 뭐 접목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힘들고 왜냐면 그걸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냥 간단한 웹 앱으로 만들어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쓰실 분들이 여기서 와서 쓰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뛰면서 안에 로직이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것은 다 인제 구상을 다 끝낸 상태거든요. 80%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세부적인 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 끝내고 프리브거를 어느 정도 런칭을 시켜 놓고 그다음에 '그거를 한번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뭔가를 대단한 걸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인제 제가 어 웹 서치도 많이 하고 인제 많이 봐야 뭔가가 생각이 나잖아요. 많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거 나와 관련된 거 뭐 위주로 먼저를 하다 보면은 그게 확장이 돼 갖고 뭐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다든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걸 해 갖고 굉장히 많은 것을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해 보고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해 보고 하다 보면 뭔가가 또 새로운 게 또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뭐 잔소리였는데 잔소리도 아니죠. 넋두리였는데 하여튼 그렇고 얘는 열심히 일하고 있나? 잘하고 있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를 정확하게 얘한테 지시를 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지시를 하고 잘 모르면은 중간에 아까 답변을 할 때 잘 모르겠으면은 인 얘들 그 내용을 인제 챗지피티나 다른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얘가 걔네들도 잘 알려줘요. 그걸 보면서 익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메모하는 습관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메모를
정말 정말 많이들 잘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름. 그래서 메모하는 거를 나름 이제 보여주면은 어 매뉴얼이란 페이지를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생각날 때마다 여기다 넣어요, 생각날 때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관리자 페이지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메뉴가 요거밖에 없죠.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면은 메시 목록을 보면은 이렇게 저만 볼 수 있는 메뉴가 인제 따로 생기잖아요. 개인적인 거라든가 요렇게 URL 관련된 거라든가 카페 입사 같은 서버에 관련된 거.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생각나는 거죠. 최근에 생각난 게 새로운 DB 생성하는 방법. 이게 보기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정리를 해 놓습니다. 정리를 해 놓고 정리하는 사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디다가 처음에는 메모장에다 그렇게 적었어요, 제가. 저는 메모장이 편하더라고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 여기 이제 전부 다 텍스트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핸드오브 작성 스탠다드 그러니까 인수인계 파일은 어떻게 작성을 해라라든가 이런 것들 요렇게 해 갖고 요렇게 그래서 클로드 코드가 참조해야 되는 것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거의 텍스트죠. 그러다가 요즘은 가끔씩 이렇게 MD 파일로 막다운 형태로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생각나는 것들은 이제 내가 정리하는 거는 사실은 사람이 정리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어 챗GPT나 인제 AI한테 정리시키면 잘해 주거든요. 정리는 내가 봤을 때 챗GPT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걔한테 시키든지 아니면은 어 이렇게 AI하고 대화를 하다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알려줘요.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봤을 때 '이거는 내가 기억을 꼭 해야 될 것 같아. 다음에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얘한테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만 너무 방대하다면 이 부분만 제가 다 내가 다음에 쓸 수 있도록 매뉴얼화를 하고 싶어. 그래서 MD 파일로 만들어 줘. 다운받을 수 있게 MD 파일로 만들어 줘. 그럼 얘가 기가 막히게 또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장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문서화시킨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문서화를 또 이 전부 다 거의 MD 파일로 만들었을걸요? 최근에 여기다가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고 기존에 했던 내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다 넣어 놨어요. SEO 관련된 일이라든가 블로그 글쓰기에 관련된 최적화 어떤 내 나름대로의 정리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했던 거 코딩을 할 때 그러니까 AI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텔레그램 알람을 보낼 때 어떻게 한다든가 이것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텔레그램을 아이고 뭐가 나와 버렸다. 텔레그램을 할 때 이 텔레그램을 할 때 그거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 그거를 인제 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 갖고 이렇게 놔둡니다. 닫고 또 아직도 하고 있네. 오랫동안 일하네요. 인제 거의 다 됐나 봐. 이제 체크리스트죠. 자기도 할 일이 많으니까 얘 나름대로 얘도 정말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뭔가를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뭘 할 건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이제 파일을 만들고 그다음에 테스트도 해 보고 자체적으로 그런 다음에 결과를 이렇게 요약을 하고 나한테 알려주는 거죠. 자 읽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만 하면은 정신이 바짝 들고 좋아요. 읽어 볼까요?
작업을 완료했대. 두 위치에 동일한 11개 파일을 코드 18 개, 매뉴얼 3 개에 저장을 했대요. 매뉴얼이 3 개나 되네. 자, 원본은 여기에 HTML, doc 프로젝트 안에다 넣어 놓은 것 같은데, 프로젝트 안에 doc HTML 안에 doc 안에 여기 있다. 여기에 이렇게 넣어 놨고 src라고 넣어 놨네. 놨고 그다음에 공용으로 사용할 것은 프로젝트 안에 프로젝트 안에 프롬프트 안에 여기에 이렇게 넣어 놨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죠? 번들 구조를 보면은 개요하고 빠른 시작 힘드네. 그죠? 개요하고 빠른 시작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마이그레이션 자체 코어 플러스 워드프레스 매핑하는 게 들어가 있고, 쇼코드 가이드가 들어가 있고, 쇼코드라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뭐 가로치고 뭘 하면은 거기에 생기는 어떤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src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고, 뷰가 들어가 있고, css가 들어가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다. 마이그레이션, 네, 핵심 섹션은 보존성 자체 코어 프로젝트 워드프레스 이식 변경 위치 자주 마주치는 이슈 특이사항 원본 어드민 컨트롤러 PHP에 퓨너럴 인포 플러스 8개 메서드를 독립 클래스로 추출 다른 프로젝트에 그대로 배치 가능. 다음에 다른 프로젝트에 적용할 때는 리드미의 빠른 시작 8단계 체크리스트를 수행하면 됩니다. 커밋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말이야 프리브그는 메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물어볼게요. 아, 참, 여기까지 한 거를 볼까요? 토큰을 어느 정도 썼는지? 지금 아까 5%였죠. 근데 지금 33%까지 올라왔고 51%가 53%까지 올라왔어요. 요 작업을 하는데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썼죠. 지금 이 시간 세션은 3분의 1을 쓴 거예요. 그죠? 많이 쓴 거죠. 그럼 이런 작업을 3번만 하면은 끝. 또 5시간 기다려야 된다는 거. 정말 많이 쓰긴 한 거예요. 봐봐요. 이렇게 또 멍청하다니까. 좋은 지적이고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안일하게 처리한 부분입니다. 현재 상태 문제. 원본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하드 코딩 되었다는 것은 그대로 넣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prevugo.co.kr 이거를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뭐 도메인, 샘플 도메인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갖고 그렇게 넣는 보고 넣는 건데 바꿔 넣는 건데 그냥 freevugo라고 그대로 넣었다라는 거죠. 왜? 그대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지적했던 것은 내가 프리부고를 위한 게 아니고 이거를 떼갖고 다른 사이트에 다양한 사이트에 적용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드 코딩이 아니고 그냥 두리뭉실한 단어를 쓰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걸로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 얘가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쪼끔씩 쪼끔씩 하다 보면은 느는 거죠. '아 뭔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얘가 AI가 하는 게 무조건 맞다가 아니고 약간 의견을 주는 거예요. "좀 이상한데? 이상한데?"라고 이야기를 해 주면 얘가 지 나름대로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아 그러다가 '어 내가 잘못 생각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좀 서로 고쳐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나도 배우고. 아 한번 마저 읽어 볼게요. 얘가 이렇게 하고 매뉴얼에 "이 라인을 바꾸세요."라고까지는 하긴 했네요. 이렇게. 그러면 뭐 사실은 뭐 큰 잘못된 건 아니고 매뉴얼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긴 하죠. 다른 프로젝트 적용할 때마다 같은 뭐 그래피한 작업을 반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게 불편하지 않겠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진짜 재사용 패키지가 아니라 스냅 플러스 변경 가이드입니다. 사용자가 옳습니다. 오 내 말이 맞대요. 오 칭찬받았네. 어 정상적인 패키지가 되려면 환경 의존 값을 한 곳에 모으고 코드는 그걸 참조하도록 해야 합니다.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데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설정, 환경 의존도, 단일 컨피그 파일. 좋죠?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은 recommended 추천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상수. 그러니까 관리자 그러니까 어떤 페이지를 만들어서 상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도메인이라고 도메인은 뭐뭐뭐뭐라고 병 정의를 하면은 내가 10개 페이지에 도메인 만약에 abc.com을 넣어야 되는데 abc.com을 10개 페이지 넣는 게 아니고 이런 상수 페이지 그러니까 config 파일이라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도메인을 정의를 하고 도메인은 abc.com 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변수 값을 10개 페이지에다가 다 도메인이 필요한 곳에 넣는 거예요. 그 변수 값만. abc.com을 넣는 게 아니고 그런 다음에 다 넣어 놓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abc.com이 123.com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지금 컨트롤 페이지인 중앙 페이지인 config 파일에서만 변수를 정해 놓은 곳에서만 도메인 이름을 바꿔 버리면은 10개 페이지가 자동으로 바뀌는 이런 형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보통 그렇게 쓰거든요. 동적인 동적 움직인다. 정적인 게 아니고 하드 코딩이 아니고 동적인 것 그러니까 변수, 변수라는 게 변경되는 뭐 수치 뭐 그런 거잖아요. 밥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얘가 알아듣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파일을 이래서 이거를 사이트 도메인이란 것을 상수로 정의를 한다. 상 A 도메인은 abc.com 이렇게 해서 상수 항상 있는 뭐 숫자, 수 뭐 그런 거 아닐까요? 하여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여기 있죠. 한 개만 바꾸면 PHP가 전적으로 다 바뀐다 이런 뜻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해서 서밋을 한번 해 볼게요. 오 하나만 하면 되네.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걸 하나 선택해 달라고 한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해 달라고 했으니 또 얘가 싹 바꿔 주겠네요. 좀 기다려 봅시다. 자 얘가 계속 작업을 하는 동안에 제가 뭘 했냐면은 아까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다가 영상에서 사실은 제가 중간에 민감한 정보가 좀 노출이 됐죠. 그래서 그거를 살려야 되나 아니면은 영상을 새로 찍어야 되나. 제가 영상을 유튜브를 편집 없이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뭐죠? 음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면은 그냥 새롭게 찍어 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한 40분 지나가는데 이걸 새롭게 찍기는 뭐 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이런 아까 텔레그램 뭔가가 이렇게 토큰이 노출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얘가 하는 게 "빨리 바꾸라고 하네요. 무조건 바꿔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해서 다행히 프로젝트가 지금 한 3 개, 4개 정도에서 지금 이걸 적용하고 있어 갖고 인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새롭게 안 찍고 그걸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파일은 조심해서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영상 찍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뽀록 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인제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얘네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아까 저처럼 이렇게 "뭔가 있었다. 뭔가가 있었고 노출됐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얘가 이거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방법이 만약에 인제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에서 뭐 토큰을 바꾸는 방법 그러면서 얘가 또 정리를 또 기가 막히게 해 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이게 좋다." 그러면은 그 부분만 스크랩을 또 해 갖고 정리를 해 갖고 다시 어디다가 또 정리를 해 놓고 또 혹시나 이렇게 일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 물어봐도 되죠 다시. 물어봐도 되지만 그래도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정리해 놓으면은 안 물어보고 바로바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정리하는 습관도 정리하면서 학교 다닐 때 공부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저는 뭐 이제 정리하면서 공부가 좀 되는 것 같았어요. 뭔가가 영어 단어도 막 정리를 막 하고 국어도 막 정리를 하다 보면은 요점 정리를 하면서 뭔가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잘했다는 게 아니고 방식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그런 식으로 생활이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은 닫고 민감한 파일은 앞으로 제가 조심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작업량이 좀 적을 것 같아서 다행이지 작업량이 컸으면은 영상을 새로 찍습니다. 이거 얘 되게 오래 걸리네. 작업을 하는 걸 이렇게 봤더니 이게 보세요. 이게 기존 거고 이렇게 바꿨다는 건데 이전에 보면은 freebook.co.kr이라고 도메인이 이렇게 하드 코딩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사이트 도메인이라고 변수 값으로 넣었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애플 뭐 사이트 중앙에 500에 26 픽셀로 넣고 애플 SD 고딕 네오 폰트 이름 같아요. 나토 산스 KR 맑음이란 폰트를 이렇게 하드 코딩 되어 있는 거를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이건 앞에는 똑같고 여기에 폰트 스택 그러니까 폰트 쪽도 뭔가 바꾸기만 하면 여기가 자동으로 바뀌는 이런 식으로 컬러도 보면은 이 정확한 이 컬러를 이렇게 넣어 하드 코딩 되어 있잖아요. 이제 직접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거를 여기 보면은 FI 브랜드 컬러라고 해 갖고 여기다가 변수 값을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 브랜드 컬러의 부분의 색깔만 바꾸면은 이 부분이 여기가 바뀐다 이런 뜻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하드 코딩 방식이 아닌 말 그대로 이제 변수 값으로 이제 어디 한 파일만 바꾸면 되는 형태로 이제 바꾸는 과정을 얘가 지금 작업을 다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처음부터 좀 제가 인제 기획을 이렇게 변수 값으로 해 달라고 했으면은 요청을 했으면은 이 두 번째 작업이 필요 없었을 건데 이 기획이 제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밑작업을 처음에 할 때 잘했으면은 한 번에 끝날 것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음에 뭔가를 이거랑 비슷하게 작업을 할 때도 이제 이렇게 하드 코딩하지 말고 변수 값으로 해 갖고 중앙 통제 파일을 하나 만들고 config 파일이겠죠. 그걸 만들고 거기에서 통제를 하면은 다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처음부터 작업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 거의 다 끝났나? 동기화를 뭐 하고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체크리스트가 마지막 걸로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혼자서 뭐 이야기를 "이건 빼겠습니다. 저걸 하겠습니다." 라고 코멘트라 오케이. 지 혼자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코멘트라 오케이. 이번 거 대화를 좀 보면은 이게 한글로 돼 있으면은 이 한글만 봐도 지금 하여튼 재밌어요 보면은. 좀 많이
이렇게 읽다 보면은 재밌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마무리를 한다고 하네요. 거의 다 됐네요 이제. 공용 폴더로 동기화하고 마무리한다. 문제는 원본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하다 보니 프리부구 도메인 코드 곳곳에 박혀 있어서 다른 프로젝트를 적용할 때마다 뭔가 치환을 해야 되는 것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환경 의존 값을 모두 여기에 config.php 한 파일로 추출을 해서 적용 시 이 파일 한 개만 수정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오, 그렇구나. 잘 해놨네. 그러다 보니까 매뉴얼도 간단하게 적겠죠. 하드 코딩을 다 바꿔 "이거 바꿔라. 저거 바꿔라."가 아니고 "여기서만 변경하면 됩니다."라고 바꿨겠죠. 검증, 자체적으로 얘가 또 인제 검증을 해 봤나 봐요. 그래서 인제 코드가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려본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제가 당장 쓸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이렇게 기초 뭐 완벽하게 했겠죠. 거의 테스트는 제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지금 딴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음에 이걸 할 때 얘 공용 파일에다 올리는 거다가 "이걸 참조해서 한번 만들어 줘."라고 해 보고, 얘가 잘하면은 그때 잠깐 수정해 보고, 또 뭔가가 잘 안 되면은 이 기본 지금 만들어 놓은 이거를 다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걔한테 요청을 해서 "아, 네가 왜 이거를 이해를 못 했냐. 나는 완벽하게 이게 인수인계 파일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얘가 "아, 이 부분을 내가 오해를 한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이 요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은, 아니면 설명이 이렇게 됐으면은 내가 헛짓을 안 했을 건데."라고 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다음 버전 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수정하고 수정하고 해서 이 제가 분리시켜 놓은 이 모듈을 거의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서 어디든 쓸 수 있게끔 해 놓으면 되죠. 그리고 블로그 인제 글쓰기 플랫폼을 하다가 기능이 뭔가 추가됐어. 그러면 이거 얘한테 만들 때 인제 "이 기능도 같이 다음 프로젝트에 쓸 수 있게끔 기능을 좀 보강을 해 줘."라고 이렇게 얘한테 업데이트를 시켜 놓으면은 이 모듈이 버전업이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일단은 끊을게요. 제가 하려고 했던 거가 이거였거든요. 이거를 일단은 뭐 다른 프리부구하고도 네 상관 조금 연관되긴 하지만은 메인 작업은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글쓰기 플랫폼을 분리를 시키는 작업을 AI하고 어떻게 해 봤다라는 거죠. 아 참, 토큰을 얼마 썼나 볼까요? 제가 헛짓하는 바람에 두 번 썼잖아요. 두 번 했잖아요. 두 번 하다 보니까 많이 썼을 것 같아. 65%나 썼습니다. 반 이상 쓴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또 4 시간, 1 시간도 안 지났죠. 1 시간 만에 반 이상을 65%를 썼으니까 지금 이 작업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쓴 거죠. 그래서 오퍼스를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작업이나 '아, 이건 써도 되겠다.' 아니면 '이거 하고 잠깐 뭐 쉬었다가 또 다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때는 하는데,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좀 아껴 써야 됩니다. 인제 토큰 사용량이 기가 막히게 많아요 얘가.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아까 말한 노출된 그 토큰을 프로젝트 한 3-4 개에서 다 바꿔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괜히 영상이 노출되는 바람에 뭐 악용할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모르니까 이제 바꾸는 게 맞다라고 AI도 알려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서 물어봤던 거고,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